순돌이 이건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푸근한 인상 덕인지 행복하게 어린 시절부터 자랐을 것이라 많이들 추측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주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부모님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은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주와 친동생 이건철은 18년 전 첫 만남을 회상하며 다시 마주 앉았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18년 전인데 너무 행복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오해가 생겼고 그 이후에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는 속 시원히 이야기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이건철은 조심스럽게 사실 우리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었다고 고백했죠. 어머니가 같은 분인지, 왜 자신은 입양을 가야 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다며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는데요. 그러자 이건주 역시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계셨고 할머니가 3남매를 혼자 키우셨는데 그러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두 형제가 태어났죠. 아버지는 이건주가 태어난 뒤 군에 입대했는데 제대할 즈음 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임신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동생은 보자기에 쌓인 채 할머니 집 마루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건철은 그럼에도 왜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지 않았던 걸까? 왜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만 입양 보냈던 것이냐며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죠. 경제력이 없어 우리 둘을 키울 수 없었기에 결국 부모님은 형제를 포기했고 할머니가 모든 걸 감당하셨야만 했는데요. 고모들도 당시엔 중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둘을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 명이라도 입양을 보내야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하셨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진짜 힘들었으면 둘 다 입양 보냈을 텐데 왜 형은 남고 자신만 보내졌는지 그게 가장 큰 상처였다고 고백했는데 이건주는 한참 침묵한 뒤 정말 힘들었지만 둘 다 보내긴 싫었던 것 같다며 고작 자신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남게 된 거고 그래서 늘 미안했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건철은 형도 자신도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형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건철은 프랑스로 해외 입양된 후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어머니는 이건철이 어린 시절 월반을 했을 만큼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건철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기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종차별적인 놀림을 받은 것인데요. 이건철 역시 친구들의 장난은 그냥 철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어른들까지 그런 말을 할 땐 정말 힘들었다며 당시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차별 이야기를 들은 이건주는 왜 그래야 하느냐며 심한 분노를 나타냈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어른도 아니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건주는 동생이 늘 괜찮다 는 말을 해왔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지만 그 힘겨운 시기를 함께 지낼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홀로 타국에 남아야 했던 동생의 외로움을 떠올리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이건주의 아버지는 아직도 이건주와 사이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아버지와는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할머니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뵙고 안 보고 있다며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의 목숨만큼 아끼는 우리 고모들에게 자신을 믿기로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는 것, 이런 게 이건주를 극도로 화나게 했다는데요. 아역 배우 때도 얼마 전에도 돈을 달라고 한바탕 했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건주는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데요. 무당되고 나서도 금전적으로 요구해서 무시했더니 연예부 기자 만나서 터뜨리겠다 협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주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자신은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어이없다고 하죠. 사실 이건주가 무당이 된 데에도 집안 사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주의 집안 자체가 무당 집안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고 할아버지도 구술하셨다는데요. 키워주신 고모 역시 신내림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순돌이 역으로 활동하는 조카를 생각해 이를 거부하고 평생을 보낸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건주에게까지 왔는데 이건주는 거부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주는 불교 신자였는데 선생님들이 얘는 지금 머리끝까지 차서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는데 물어보니 넌 진작 죽었어야 할 팔자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가족들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건주는 2020년 방송된 MBN 트로트 오디션 보이스트롯에서 트롯 순돌이란 애칭을 얻으며 트롯 가수로 활동 중이었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신병이 마음의 병으로 왔는데 극단적인 충동까지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아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일도 딱 끊겼고 이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주는 재작년부터 신병이 와서 우울증을 앓고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어 이건주는 살기 위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담담하게 무당이 된 이야기를 풀어냈죠. 어느 날 귀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또 여자 둘이 옆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 5분이 이건주를 내려다봤다는데요. 그중 한 분이 긴 막대기로 이마를 딱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하셔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내가 이렇게 죽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천도제를 지냈고 신아버지가 신이 오셨다. 넌 무당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방울이랑 부채를 들고 뛰었는데 정말로 접신했고 결국 신이 오신 게 맞았던 것이라며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덤덤히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무당이 된 이건주에게 무당이 됐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연예부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친아버지가 맞는 건지 참 화가 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건주에게 조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주의 조카 루카는 22살로 이건주는 루카를 보자마자 너무 잘생겼다며 감탄했는데요. 20살 어린 나이에 얻은 루카에 대해 이건철은 루카 엄마랑은 루카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는데 사실 자신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자신이 겪은 상황을 루카가 반복하지 않았길 바랐기에 아이 옆에 자신이 있는 게 중요했다며 아들을 향한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건주는 루카를 위해 신발을 선물하면서 신을 때마다 내 생각을 해달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이건철은 루카와 형이 성격도 닮은 데가 있고 나만 빼고 둘이 옷 스타일도 잘 맞는다며 둘이 자신을 상대로 장난치면서 한편이 되는 걸 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둘의 관계가 너무 보기 좋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건주 역시 동생과 자신, 루카 3명이 있는 게 꿈만 같고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같이 길도 걷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고 이런 게 가족인 건가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순돌이 이건주는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픔이 그의 표정과 말투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아픈 가정사를 뒤로하고 자신을 위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일은 어렵지만 그 위에 새로운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는 있겠죠. 앞으로는 그 어떤 순간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행복 같은 동생과 조카와 함께 행복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